슉. 안녕하세요. 애견 건강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발톱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요. 이 지인이 강아지 발톱을 깎이시다가 피가 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너무 당황하고 놀라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 트라우마가 강아지한테도 생기고 그리고 보호자분한테도 생겨서 되게 난감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강아지 발톱을 그냥 두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강아지의 발톱 속에 있는 혈관은 발톱이 길어지면 함께 자라기 때문에 추후에 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발톱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언제 잘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우리 강아지 발톱을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건강한 발톱은 발톱의 길이가 이 강아지가 바닥에 섰을 때 발톱이 바닥에 살짝 닿는 정도입니다. 발톱이 너무 길면 걸을 때 딱딱 소리가 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발톱이 휘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톱이 휘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 강아지의 패드나 피부에 상처를 낼 수가 있고요. 특히 장모종의 강아지는 털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치기가 쉬우니 보호자분들께서 잘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또한 발톱이 길어지면 강아지가 제대로 발을 디딜 수가 없게 돼요. 이 발톱이 바닥을 밀어내는 힘 때문에 걸음걸이가 어색해지고 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슬개골 탈구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슬개골 탈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긴 발톱은 쉽게 부러질 수 있고 또 부러진 발톱은 피가 나거나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 발톱 중에 며느리 발톱이라고 하죠. 이 강아지의 발에 5번째에 있는 발톱으로 다른 발톱과는 달리 땅에 닿지 않고 약간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삐뽀삐뽀 반려견 육아대백과라는 책에 따르면 며느리 발톱은 둥글게 자라다가 발바닥 패드를 파고드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 패드의 피부를 통과하고 살을 통과해서 계속 자라기 때문에 강아지가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며느리 발톱이 있다면 꼭 반드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며느리 발톱은 강아지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간혹 털에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보호자분들도 있다고 하니 이참에 우리 강아지 발톱을 한번 꼼꼼하게 봐주세요. 이처럼 발톱 관리는 단순히 미용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자, 그럼 발톱은 언제 자르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발톱이 바닥에 닿아서 딱딱 소리가 나거나 패드 끝을 넘어가면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주에서 4주에 한 번씩 자르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건 무조건 강아지 상태에 맞게 해야 합니다. 가령 산책을 많이 하는 강아지의 발톱은 자연적으로 마모가 되기 때문에 자를 게 별로 없겠죠. 이럴 경우에는 좀 더 기간을 길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내 강아지의 발톱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자주 우리 강아지 이 발톱을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강아지 발톱을 자르는 방법에 대해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강아지 발톱은 목욕 직후에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깎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반드시 강아지 발톱 전용 깎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 강아지 발톱의 구조와 특성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발톱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쓰는 일반 손톱깎이 혹은 가위로 자르시면 정말 부상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선 강아지가 발톱 깎는 행동에 익숙해져야 되고 되게 친해져야 되는데요. 강아지가 긴장하지 않도록 차분히 말을 걸어주면서 안정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딱 발톱을 만져주면서 만졌을 때 얌전하게 있으면 간식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경험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발톱 깎는 그 도구도 강아지에게 보여주고 냄새도 맡게 해주고 무서워하지 않도록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보호자가 놀라면 강아지는 이 상황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는 발톱 손질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천천히 행동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아지도 보호자님도 준비가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자르시면 되는데요. 강아지 발톱 내부에 아시다시피 혈관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하셔야 되고요. 저희 사랑이는 발톱이 좀 투명한 편이에요. 그래서 핸드폰 불빛으로 발톱을 비추면 혈관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이렇게 조금씩 잘라주면 돼요. 그래서 이 발톱을 자를 때는 저는 2명이서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또 고정을 시키고 합니다. 괜히 저 혼자 핸드폰 한 손으로 잡고 깎이려다가 사랑이가 갑자기 움직인다거나 이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발톱이 까만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 발톱이 까만 아이들은 발톱에 불빛을 비춰보면 혈관이 비춰지는 아이도 있고 잘 안 보이는 아이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까만 아이들은 그래서 더 조금씩 잘라주셔야 됩니다. 자르실 때는 발톱 끝에서부터 아주 조금씩 45도 각도로 자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피 안 보시려면 한 번에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됩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혈관에 가까워지면 발톱 가운데가 점점 어두워지거나 이렇게 점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신호가 보이면 자르기를 멈추시면 됩니다. 발톱을 자를 때 딱 소리가 경쾌하게 나면 안전하게 자른 겁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눌러지는 느낌이 들면 혈관에 너무 가까울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자른 발톱은 날카로워진 상태인데요.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산책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따로 그라인더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로 산책 나가고 하면 자연스럽게 갈리더라고요. 만일 또 자르다가 실수로 피가 난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지혈제를 발톱 끝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출혈이 멈출 때까지 강아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안정시켜주세요. 그리고 발톱을 깎은 후에는 반드시 간식을 주면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아지의 발톱 쉽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강아지 발톱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올바른 손질 방법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발톱 관리는 강아지의 건강한 걸음걸이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랑이 발톱에 대해 많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무섭기도 했고요. 피가 날까봐. 그래서 처음에는 접종을 하러 동물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깎아주시는 거를 정말 유심히 많이 봤어요.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봤고요. 그렇게 제가 먼저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발톱이 너무 길다 싶을 때 확인하고 제가 정말 조금씩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무리 없이 되더라고요. 별탈 없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발톱을 잘라야 될 때면 떨리고 긴장됩니다. 아주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 너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 지인과처럼 이미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보호자인데 이 발톱 정리 하나 못 해주나 이런 생각으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병원이나 애견 미용샵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발톱만 자르고 관리하는 데는 큰 비용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이들의 발톱을 제때에 잘라서 관리를 잘 해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 보호자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 발톱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앞으로 올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힘으로 더 좋은 강아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반려견들과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